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재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과 청와대의 충돌 사태의 끝이 어디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젯밤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끝나기 직전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자, 그러자 이걸 전후해서 어제 하루 상황과 오늘 상황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전후해서 청와대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있는 뭐 행정관인가 하는 사람이 뭐라고 올렸냐면, 미쳐 날뛰는 늑대처럼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품고 있다. 검찰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가 뭐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글로 써서 올린 겁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뭐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나 아니면 고민정 대변인쯤 되겠죠. 연합뉴스와 통화한 결과입니다. 아니 무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무슨 내란 음모 사건 또는 뭐 검찰의 조직폭력배 소탕 뭐 이런 사건처럼 벌리고 있다. 뭐 그런 말이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떠올린 이 내란 음모라는 표현, 이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을 적대시한 표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그런데 바로 어젯밤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후 7일 아침,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한 거죠. 검찰이 진위를 파악해보겠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러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지금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왜 이러냐. 지금 임명한 지 4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 칼이 정말 날이 서 있다 라는 게 지금 청와대 실무자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야 제대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 현장 기자도 없고, 저도 뭐 이게 물어보기가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제 짐작컨대는 날이 선 윤석열 검찰의 조국 후보자를 향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적어도 실무자들은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류가 앞으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또는 여권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예측해보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의 끝, 그게 어디냐. 딱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이죠. 바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북한에 가서 뭐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죠.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소는 안 된다, 불구속으로 해라, 이렇게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검찰정법에 있는 그대로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검찰정법에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지검 뭐 특수이부 이런 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전화해서 그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검찰정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을 통해서 한 수사 지휘는 법에 규정된 정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중립성에 대한 간섭이다. 왜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불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뭐 이런 것까지 하나까지 법무부 장관이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법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항변을 하고 그러나 법에 있기 때문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대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몇 개월 못하고 2년 임기입니다. 검찰총장이. 근데 몇 개월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참 드문 일입니다. 어찌 보면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니 법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했으면 들어야지 웬 사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검찰청법에 있는 개별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검찰의 독자적인 영역을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빈 검찰총장의 소신을 더 높이 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뭐 압수수색하는 걸 법무부에 보고 안 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여건은 어떻게 할까요? 2005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곧 물러갈 사람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늦춘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후임자가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된다면 개별 사건을 통해서 본인은 뭐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사건 관해서는 보고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그거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고 조국 후보자가 뭐 자기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 이래저래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저는 듣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캐릭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듣지 않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법무부 장관 임명된다면 법무부 장관 자체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들을 거로 봅니다. 안 들어도 그게 바로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지금 뭐 전모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수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당시에 그 수사검사였습니다만 이게 영 법무부하고 제대로 맞질 않으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뒷조사를 해서 내연녀가 있고 거기에 내연녀하고의 사이에 자식이 있다. 혼외자가 있다. 이 부분을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줘서 최동욱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할까? 저는 뭐 건수만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뒷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압박해야죠.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뒷조사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압박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버틴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은 전국에서 여러 수사를 할 텐데 여권으로서는 저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아마 뒷조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입니다. 탄핵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등등 그래서 감사의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국무총리 나열한 데에 검찰총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검찰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이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서도 발의를 할 수가 있죠. 제적 과반수면 됩니다.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헌법재판소야 뭐 문재인 정부가 꽉 잡고 있는데 아닙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아는 여권의 일각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날려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날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이죠. 탄핵이죠. 그래서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될지 어떨지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여권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빠르게, 왜냐하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겠다.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만약에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간다면 첫 번째로 가능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다. 근데 이 탄핵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얼마나 여권의 대세를 형성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